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미뤄뒀던 운동하시는 분들 또 야외 활동을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이면 오십견을 비롯해서 어깨 통증 환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날씨는 포근해지는데 어깨 통증은 왜 심해지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의 이만희 원장 모시고요. 봄철이면 더 심해진다는 어깨 통증, 그중에서도 오십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도 야외 활동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요? 모든 스포츠 다 좋아하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투기, 쿵후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 갖고 하는 거 좋아해서 뭐 짝대기 갖고 하는 거 다 좋아하고요. 공 갖고 하는 거 다 좋아하고. 네, 짝대기와 공이라면 골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테니스도 있고. 예, 그냥 봉 돌리는 거. 봉 돌리는 거. 탁구, 배드민턴, 뭐 손에 들고 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지금 탁구 하시는데 탁구채를 잡는 그 그립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전문가스럽게 딱 쥐시는데요. 예, 패널더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자, 일단은 날씨가 풀리는 봄철이 되면 그리고 또 야외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십견 봄철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이 얘기가 맞나요? 사실 오십견 통증이 심해지거나 오십견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는 겨울입니다. 겨울. 실제로 혈액순환이 늦어지고 피부 온도가 떨어지고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혈관에 혈액 공급도 줄고 네. 이러다 보면 겨울에 많이 생기죠. 그러나 실제로 의료기관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요즘에 뉴스 기사를 보면 오십견 환자가 봄철 환절기 때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겨울에 웅크리고 송년회 때 술 한잔 하시고 구정 때 어울려서 이제 배도 나왔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자 이제 봄 되기 전에 운동 좀 하자라고 무리하게 이제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준비 부족에 의해서 어깨를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날 좀 따뜻해졌으니까 운동 좀 해볼까? 좀 나가볼까? 하다가 무리해서. 그렇습니다.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개구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오늘 경칩이기도 곰도. 하고. 그렇죠. 제 머리에 곰 한 네. 마리가. 네. 궁금한 분들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자,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어깨 통증이 그럼 원래 있었는데 봄철이 되면서 심화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삐끗하면서 잘못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질환을 개의치 않고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운동을 하다가 다치고 나서 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오십견이 시작하기도 하고 두 경우가 다 존재합니다. 근데 어깨는 너무나 쉽게 다치는 곳 중에 한 곳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특히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그 어느 뼈에 이렇게 연접해가지고 붙어 있지 않은 관절들이 있는데요. 네. 특히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근육들이 이렇게 다 매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덜렁덜렁한 상태로 있게 되면서 또 모든 저희가 하는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활용되는 근육이 이제 대둔근하고 어깨 근육이거든요. 대둔근은 어디예요? 다리 엉덩이 근육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체가 튼튼해 운동 잘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뭐 스매싱을 하던 공을 던지던 받던 하는 동작은 이제 팔이 하게 되죠. 그 팔을 매달고 있는 어깨 관절이 가동성이 굉장히 넓은 관절이라서 손상도 잘 되게 됩니다. 가동성이 굉장히 넓다라는 말씀이 맞는 게 어깨야말로 360도 막 돌아가잖아요. 예, 360도는 아닙니다만. 270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는 것이 내가 가동성, ROM이라고 합니다만 가동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시간에 그걸 좀 알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숨어있는 오십견, 이제 오십견이 오려고 하는지 또 오십견이 회복이 다 된 건지 알아볼 때는 관절 가동성 범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이제 앞으로 들어 올리느냐 뒤로 하느냐가 있겠죠. 앞으로 나란히 할 때 이렇게 드는 관절 운동 범위는 180도입니다. 천장까지 들어야 되겠죠. 네. 저 잘 안 들가거든요. 그래요? 저는 오십견을 한 몇 년 전에 앓고 약간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주디님처럼 우리 PD님처럼 올라가시는 것이 전방의 가동성입니다. 그리고 후방 가동성 같은 경우도 존재하는데 후방 가동성은 대략 60도 정도입니다. 이 뒤쪽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PD가 일어나서 시범을 좀 보일까요?
욕하지 말고 방송 중인데 입 모양 보면 다 보인다니까. 자꾸 욕을. 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 60도 정도 되고요. 또 외전이라 그래서 옆으로 그 양팔 벌려 하시는 거 아시죠? 그거 했을 때의 가동 범위도 이렇게 돌려 올라가지만 180도입니다. 올려보십시오. 잘 올라가시네. 이런 180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그 가동성은 팔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올리고 이제 위로 올리느냐, 뒤로 내리느냐의 가동성이 있는데 요 범위를 잴 땐 누워서 재는 겁니다. 이건 좀 아픈데요, 저는. 네, 아까 말씀하신 종작도 정확한 체크를 할 때는 침대에 누워서 하시는 게 좋고요. 누워서 바로 들 수 있느냐, 뒤로 이렇게 침대 밑으로 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침대에서 옆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은 이제 외회전, 내회전이라고 합니다만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은 이제 90도까지 가게 됩니다. 이 방향에서 누웠을 때 90도. 그리고 이 방향으로는 70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완전히 바닥에 누운 채로는 이게 닿진 않거든요. 좀 뜨죠. 그래서 70도. 그래서 180도, 60도, 180도, 그다음에 그 90도, 70도. 이렇게 5가지만 외우고 계시고 그거를 밤에 침대에서 낮에 테스트를 해 보시게 되면 네. 아, 내가 ROM이 가동 범위가 정상이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미리 알 수 있고요. 또 그것이 ROM이 작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다치기 쉽고 이제 의료기관 방문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동 범위가 잘 안 올라가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군요. 저는 지금 따라하는 과정에서 덕분에 지금 유튜브 실시간 청취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보면서 따라할 때 왜 우리가 서 할 때 그 자세 있죠. 그 자세에서 거꾸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자세를 할 때 네. 왼쪽만 팔꿈치부터 손가락 부위까지 쭉 저리거든요. 새끼손가락 쪽이.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김연아 조교는 안 그러셨잖아요. 네, 저리는 네. 게 없다고 하네요. 예, 평상시에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부위에 어떤 병변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얼핏 볼 때는 그 주디님은 왼쪽 어깨 쪽이 앞으로 좀 밀려 나와 있으십니다. 라운드 숄더. 예, 라운드 숄더가 양쪽에 다 있으신데 왼쪽이 유독 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오른손잡이세요? 네. 양손에 이제 덜 쓰는 쪽이 라운드가 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라운드 숄더가 있으시기 때문에 앞에서 꽉 눌러주고 못 돌아가게 잡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70도까지 내리려고 하니까 그 부위에서 충돌 증후군과 비슷한 이제 그런 양상의 그 쪼임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팔저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서 라운드 숄더를 좀 펴주려고 노력을 하면 네. 그래서 이게 좀 고쳐지면 이 증상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동하기 전에도 라운드 숄더구나 하고서 이제 좀 제껴주는 우리가 후인 하강이라고 합니다. 네. 견갑골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타는 게 라운드 숄더거든요. 이 올라오는 것을 뒤로 내려야 되니까 후인 하강. 그래서 밑으로 견갑골을 내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그래서 저희가 헬스클럽에서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또는 턱걸이를 할 때 후인 하강 시켜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겨서 견갑골을 뒤로 제끼고 하거나 하고서 그렇죠. 네. 그 시원하게 느끼시는 분들 라운드 숄더가 있으신 거고요. 라운드 숄더가 있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앉아서 테이블에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라운드 숄더가 없는 분들도 1시간에 한 10분, 5분 정도 스트레칭, 방금 하신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죠. 그렇구나. 뭐 문제가 크게 있는 건 아니겠죠. 저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나? 그 상태에서 심한 운동을 봄에 하시면 손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풀어주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저도 왼쪽만 좀 불편한데요 하시는 분들이 지금 유튜브 창에 조금 보여서 그런 분들은 왼쪽을 좀 많이 풀어주고 야외 활동을 하거나 뭔가 움직이실 때 많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53세 남성입니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어깨에서 가끔 통증이 생기곤 하는데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통증이 있거든요. 이거 원인이 뭘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이제 부위가 명확해졌다 하더라도 언제 아프냐 하루 중에 또 어떤 동작에서 아프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오십견뿐만이 아니고 뭐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아니면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따라서 병명은 달라집니다만
어깨를 스트레칭하고 이완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통증이 심해지거나 야간에 특히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십견은 정확히 어디가 아플 때 오십견인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위는 늘러붙은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네. 늘러붙는다는 의미는 오십견을 다른 말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오십견의 종류를 크게 봤을 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팔뼈라고 하죠. 상완골 그리고 어깨 견갑골 두 개가 만날 때 소켓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교 뒤로 좀 돌아볼까요? 뒷모습. 자, 일어나서 뒷모습. 일어나서 뒷모습. 예, 그래서 어깨 관절이 이렇게 회전을 여기, 하면서 여기. 예, 그 견갑골이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떻게 네. 어떻게 마이크 없는데? 어. 아 마이크. 요 부위가 네. 이렇게 움직이는 요 소켓이 있습니다. 요 자리, 네. 요 자리 움직이는 요 자리.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다시 얘기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인대들, 근육들이 존재하고 활랑도 존재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정중앙 부위가 쏙 들어가. 관절낭이라고 하거든요. 관절낭은 끈끈한 구리스 같은 오일 같은 완충 물질이 들어가서 그 상완이 잘 돌게끔 해주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늘러붙습니다. 그 부위가. 대략 관절액이 잘 안 나오는 퇴행성 변화와 연동되다 보니 50세 정도의 관절액이 줄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늘러붙는 증상을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쏙 들어간 부위 있잖아요. 우리가 날개죽지라고 보통 표현하는 여기. 네. 여기를 이렇게 좀 안으로 꾹꾹 눌러주면은 그 보통 마사지 하는 데 오십견은 그 부위가 아니고 저쪽 팔 여기. 만나는 자리. 여기. 네, 아니 저 아예 팔 관절. 가면 여기. 네, 그 밑에. 네, 그 부위입니다. 지금 주디님이 짚으신 자리도 그 어깨가 이제 앞으로 말려들었을 때 제가 후반부에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견갑골이 들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매일같이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증상이 있을 때는 하루에 3번씩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시기 전에도 찜질 같은 걸 해서 혈류순환이 잘 되게 하고 견관절의 온도를 상승시켜 준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시되 잘못 마사지를 했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오십견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절낭을 너무 세게 자극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그런 자극 말고 집에서는 스트레칭,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이제 오십견이 이미 진단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수동적 운동이란 물리치료사라든지 한의사들이 간접적으로 해주는 본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진단을 받지 않은 아직은 건강한 초기 상태이신 경우에는 따뜻하게 한 상태로 천천히 10초 정도 천천히 이렇게 그리고 한 5회 정도 그거를 하루에 3번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면 예방에 도움이 되시죠. 일단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상당히 시원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라운드 숄더이신 경우에는 조금만 하루에 몇 번만 해줘도 굉장히 시원하다는 걸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주디님한테는 권해드리는 그 스트레칭입니다. 6479님께서 오십견 때문에 한방병원 다니고 있는데요. 가면 원적외선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라는 말씀. 예, 원적외선뿐만이 아니고 초음파 치료라든지 기타 다른 그 광선 치료들도 존재하고요. 핫팩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제 온열요법이라고 합니다. 온열요법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양방, 한방, 공이 있는 여러 가지 물리 치료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이기도 합니다만 기계를 사용한다 뿐이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서 그런 치료를 받으시거나 집안에서 비슷한 치료를 응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이상하고 오십견은 다른 거죠. 왼쪽 어깨 쪽이 일을 많이 하면 아프고 일을 덜 하면 좀 아픈 게 덜해지는데 팔을 올리고 돌리는 건 잘 되거든요. 오십견인가 아닌가 궁금해요. 오늘 병원에 가야 되나 고민입니다. 네, 오십견의 기초 증상은 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럼 오십견은 아니네요. 그렇죠. 오십견보다는 이제 다른 견관절 주위의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실 확률이 있고요. 또 그
충돌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돌증후군은 60도에서 120도까지는 엄청 아프고요. 네. 120을 탁 넘어가면 안 아픕니다. 아. 혹시 질문자께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 어깨의 제일 높은 부위를 견봉이라고 하는데 네, 네. 견봉 밑에 있는 극상근이라는 근육과 견봉이 눌려서 이 팔뼈를 올릴 때 거기가 꽉 찝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증상일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앞서 50견을 진단받으셨다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50견 하면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질환 뭐 이렇게도 아시고 또 가만두면 사라지는 질환, 저절로 낫는 병 뭐 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맞나요? 50견이 이제 나이가 들면 생기는 이유는 50대의 퇴행성 병변이 공통적으로 남녀 오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과 더불어서 더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골다공증도 함께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골다공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인대와 근육의 노화도 오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관절낭이 또 그 즙이 빠지게 됩니다. 관절액이. 그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오기 때문에 50견이라고 하고요. 그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인체는 자가치유 능력이 있거든요. 그 즙이 관절액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복기가 거쳐지게 되는데 짧게는 한 1년 정도, 길게는 한 2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복된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후유증을 남깁니다. 후유증. 네, 본인은 이제 정상인데 다른 운동 다 되는데라고 판단하셨지만 ROM 그 관절 가동성 그 테스트를 하게 되면 덜 올라가십니다. 오기 전보다 5도 내지 10도, 많게는 한 30도까지 덜 올라가는데도 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연세가 드시면서 아무래도 심한 운동을 안 하시게 되니까 다 회복되는 줄 이제 이해하시지만 대부분 후유증이 살짝 남고요. 전체 50견 환자의 10% 정도는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후유증으로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겠네요. 50견 증상이 오면. 처음에 이제 50견의 특징이 3개월간은 급성기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가만히 있어도 아픕니다. 너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예, 잠을 못 자서 수면 장애가 발생하고요. 그때부터 불면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3개월이 지나고 3개월 동안은 어느 운동도 못 합니다. 스트레칭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방에서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면역력 증강과 함께 소염에 집중 그리고 진통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와 추나를 통해서 지금처럼 라운드 숄더 되어 있는 걸 뒤로 제껴준다든지 견갑골을 제자리로 넣어준다든지 하는 치료를 하시게 되고 3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밤에 야간 통증이 좀 줍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만 아프고요. 안 움직이면 덜 아프니까. 하지만 이제 혁대도 못 메고 단추도 넥타이도 못 하고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머리도 못 빗고요. 어휴. 그 팔을 올릴 때 이렇게 팔을 올리는 게 아니고 어깨를 올립니다. 뭐 식탁에 있는 걸 찝을 때도 이렇게 팔을 짚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짚는 거죠. 근육통도 같이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유지가 되고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재활성 통증이 있게 됩니다. 즉 움직여서 재활을 해야 되거든요. 가동률이 조금씩 느는 걸 느껴요. 근데 그때 운동을 하면 아픕니다. 하지만 그때는 좀 참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50견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아시고 싶을 때는 한의원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문의를 하면 이런 운동 하세요, 이런 운동 하지 마세요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일단은 뭐 병원에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이게 빨리 낫는 질환은 아니어서 치료를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근육통이나 이런 게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료를 하시면서 계속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서양의학적으로는 그냥 진통과 이제 후유증 치료를 기다리는 것 또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굉장히 이제 난해한 치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부분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그냥 이제 후유증 관리만 하고요. 한방에서는 이제 후유증 관리 똑같이 하고 있지만 이제 한약에는 관절액을 나오게 하는 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유증 기간을 줄인다든지 1년 반 갈 걸 뭐 6개월 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한약을 이제 병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막 이렇게 근육통이에요? 관절통이에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다 근육통, 옵니다. 관절.
근육의 단축, 인대의 단축도 오고요. 관절낭의 접촉에 의해서 뼈와 뼈가 붙어버리는 듯한 압박감의 통증,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염증 때문에 자결감, 후끈후끈하고 그런 이제 찌르는 것 같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어깨가 아픈 쪽에 손발이 차게 되는 거, 손발이 좀 차지는 거, 이것도 연관이 있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렇습니다. 50견 환자를 저희가 이제 오게 되면 처음에 이제 체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팔이 유난히 차가워져 있는 분이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 수족냉증을 갖고 계셨던 분인 경우에 보통은 이제 찍었을 때 어깨 관절이 아주 파랗게 차가워지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뜸을 뜨면 이제 자국이 남는 거거든요. 피부에.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뜸을 뜨면 훨씬 빨리 낫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약을 쓸 때도 활혈시켜주고 보온시켜주고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온도가 일반적인데 50견이 온 경우에는 이제 보온과 뜸은 빼고 다른 추나와 침 치료 등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시키게 되죠. 뜸을 뜨는 게 그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건가요? 예, 단순히 화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약쑥을 사용하게 되면 약쑥에 의해서 그 부위의 혈관이 자극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약진이 들어가면서 면역이 활성화돼서 백혈구가 증식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중 따뜻한 혈류가 많이 끌어들이고, 원래 저희 백혈구가 면역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 하면 백혈구와 적혈구의 영양분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붓게 합니다. 혈관을 많이. 그래서 이제 붓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집이 뜸뜨면 잡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백혈구를 많이 끌어들이는 역할을 뜸이 하게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증강되고 온중시키는 따뜻하게 하는 효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죠. 69세 남성분이신데 가끔 팔을 쭉 뻗을 때 어깨가 아프고요. 등 뒤로 손을 올리면 아픕니다. 50견일까요? 라는 말씀하시는데 네. 일단 증상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팔을 이렇게 할 정도면 아직 50견 오신 건 아니고요. 50견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50견인 경우에는 요 정도도 못 듭니다. 30도도 못 들고 혁뒤도 못 잡을 정도로 그 정도이시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충돌증후군이 시작하셨거나 이제 석회성 건염이 시작했을 확률이 높은데 충돌증후군이나 석회성 건염을 초기에 치료하지 않아서 팔을 안 쓰기 시작하면 이후에 50견이 따라오게 또 됩니다. 그럼 얼른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윤남훈 님도 저는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외야에서 홈으로 공을 던질 때 어깨 회전근이 시큰거려요. 이것도 50견일까요? 외야에서 홈으로 공을 던지면 이 정도면 어깨 굉장히 탄탄하신 거 아닙니까? 보통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보통 야구하시는 분들은 더 전문적으로 와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절 속에 아주 저기한 부위가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깨를 이렇게 우리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외야에서 송구를 한다는 것은 어깨의 관절 폭이 굉장히 뒤로 갑니다. 그렇죠. 저 뒤에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딛고 몸이 따라오고 뒤에서 던져지게 되면 이 어깨 관절이 뒤틀립니다. 이렇게 비틀리면서 그 안에 있는 관절 와순이 찢어지면 영구 장애를 남기는 수도 있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특히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어깨를 굉장히 잘 하고 나서 스트레칭 되고 나서 운동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겨울에도 많이 하시거든요. 가을에도 그때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런 조치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야수 하세요. 외야수 하지 말고. 내야수도 빠르게 공 던져야 됩니다. 일루 송구하고 그래도 하면 멀진 해야 됩니다. 않잖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우면 어깨에 그렇게까지 크게 야구 무리. 선수가 많이 다칩니다. 참 저희 조카 야구 선수 시키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제 바람이지만. 자, 어쨌든 앞서 저희가 회전 그 가동력 그거를 시험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세들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자세가 요 춤하고 비슷해서 저희가 이 노래를 추천을 한번 해봤더니 저희 PD 역시 말을 잘 들어줍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이만희 원장과 그리고 우리 조교 김 PD와 그리고 쭈디와 셋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8947님께서요. 아이 키우는 아기 엄마인데 아이가 자꾸 안아달라고 해서 요즘 어깨 통증이 심합니다. 날개뼈 있는 쪽부터 귀 있는 쪽까지 쭉 타고 올라가면서 다 뭉친 듯이 아픈데 만지기만 해도 아파요. 팔도 잘 안 올라가고요. 이거는 50견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단 아이를 안는 동작에서 라운드 숄더로 견갑골이 앞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안아야 되니까.
그때 그 하중을 누가 앉냐면 승모근이 앉습니다. 아, 이렇게 내려가죠. 네. 그때 그 승모근이 계속적으로 밑으로 당기는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임신 전에 충분히 승모근 운동이나 이런 게 되지 않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노동 하중 때문에 승모근에 이제 단축 경직이 오게 되고요. 그 부위에 통증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귀 타고 올라가신다는 자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 거거든요. 같아요. 예, 예. 승모근입니다. 특히 상부 승모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 상부 승모근 운동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마사지. 저 애기 아빠한테 좀 승모근을 좀 만져달라 하시고 평상시에도 핫팩 같은 거 따뜻한 찜질 수건을 어깨에 이렇게 올려놓으신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시면 조금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보통 이렇게 근육통이 오거나 어디 이렇게 관절이나 이런 데가 안 좋을 때 한의원들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침 치료를 우선적으로 떠올리시는데 네. 침 치료를 통해서 50견을 치료한다. 뭐 네. 어디에다가 침을 놓는 거예요? 침 혈자리 사람 몸에는 이제 12정경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경락이 돌고요. 그 경락을 따라서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신경망 전류 신호가 간다 또는 생체 신경유단 물질의 원료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이나 중국,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설로 경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 경락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됐을 때 관절낭의 액체도 잘 재생이 되고요. 관절의 기능도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침을 쓰게 되면 단순히 그냥 꽂는 게 아니고 경락의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함이고 그럴 때 기가 많이 모여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뒤져보셨을 때 뭐 견정혈, 뭐 노회혈, 그리고 뭐 천정혈, 뭐 이런 혈자리들이 있고요. 견우혈 또는 이제 앞쪽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중부혈 이런 혈자리들이 이제 저희 한의사들이 관절 어깨 오십견 관련해서 침도 많이 놓고 뜸도 많이 뜨는 자리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렵죠?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8634님께서 운전하다 드디어 졸음쉼터를 찾았다고 주짓수 스파링을 하거나 할 때 상대방이 배 위로 올라오면 체력이 100%에서 바로 방전이 된다고 하시면서 압박 공포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깨가 무지하게 아파집니다. 꽉 조이는 느낌 같은 거 네. 뭔가 파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하시면서 네. 통증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런 것도 어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부분 그렇게 잡혔다고 해서 바로 탄력이 돼서 그 기운이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짐작하시는 대로 폐쇄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본인이 죽을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고에 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미리 불안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공포증 종류에 들어가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진단을 통해서 그런 공포증이 있나 확인하시는 것이 1번이고요. 네. 이제 육체적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관절의 통증이나 이런 것이 말씀하신 대로 안에 관절낭염이 오려고 한다든지 석회가 좀 끼어 있다든지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팔을 좀 꽉 잡히거나 안으로 이렇게 조이는 동작을 했을 때 오십견도 그 어깨를 고정한 채로 오래 있으면 오십견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짓수나 기타 뭐 다른 합기도나 이런 걸 할 때도 그런 관절에 꽉 조이는 동작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에 대한 이제 물리적 검사도 또한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이 질문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십견 진단을 받았는데 스트레칭을 해주라고 하는데 어떤 걸 해줘야지 시원할까요? 예, 조교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조교 네. 자리로. 이제 거기서 하셔야 되고요. 카메라 잘 나온 데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조금 말씀드려놨습니다. 네. 일단 이제 팔을 추운 진자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 유튜브 탁자를 잘 봐주시고. 잡고 숙여서 그렇죠. 의자도 좋습니다. 한쪽 팔은 지지하고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팔을 이렇게 추 운동을 진자 운동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잘 가볍게 보입니다. 네. 특히 그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면 가벼운 아령 무게 가벼운 거 있죠. 물병 같은 거. 네. 그런 거 잡고 이렇게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운동을 천천히 빨리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래서 최대 가동 범위를 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교는 건강하시기 때문에 운동 범위가 넓지만 실제 오십견 진단 받으신 분은 굉장히 작아요. 네. 다음 네. 동작. 그 다음은 이제 벽을 타고 벽에다가 손을 짚습니다. 정면으로 서서. 네. 그냥 저쪽 벽에다 여기. 하십시오. 네. 그러면서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네.
점점. 그러다 보면 이제 통증이 오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 네. 내리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또 반복해서 올라가고.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은 수건을 잡고 등을 닦을 때 우리가 이렇게 때밀이 그렇죠. 지금 하시는 저 동작을 좌우에 교대로 이렇게 반복해서 네. 한 5회 정도 하시고 네. 그것을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조교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설명해 주신 우리 원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